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통제가 되지 않고 다른 강아지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으면서 달려들고 짖고 줄을 잡고 있기도 버겁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그 상황이 너무 힘드실 겁니다. 혹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두 가지 상황 모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아지의 행동이 문제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문제 행동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강아지는 원래 좀 활발한 편이야. 예민한 성격이라 그래. 어릴 때는 다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쁘게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행동이 고착된다는 겁니다. 강아지의 뇌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짖었더니 그 자극이 사라졌다면 강아지는 짖으면 된다는 걸 학습합니다. 달려들었더니 상대 강아지가 피했다면 달려들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배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행동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보호자가 개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정말 감당이 안 될 때 그때서야 수의사를 찾거나 행동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정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훨씬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산책 중 공격성입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면 갑자기 달려들고 짖고 줄을 잇는 힘껏 당기는 행동. 이걸 보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우리 강아지가 공격적인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행동 전문가들과 수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동의 본질은 대부분 공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불안, 흥분,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의 부족이 결합된 반응입니다. 강아지가 다른 개를 보고 달려드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흥분입니다. 만나고 싶은데 줄에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 에너지가 공격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상대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도망갈 수 없으니까 먼저 공격하는 방어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바로 거리 조절입니다. 강아지에게는 반응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극이 너무 강하면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고 그 순간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반드시 강아지가 반응하지 않는 거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에서 다른 강아지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강아지가 긴장하기 시작한다면 그 거리에서 이미 너무 가까운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강아지가 상대를 인식하지만 아직 반응하지 않는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강아지는 5m가 그 거리일 수 있고 어떤 강아지는 30m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준이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강아지의 몸 언어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거리에서 멈추고 강아지가 보호자를 바라보거나 조용히 있을 때 보상을 줍니다. 간식이어도 좋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이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상대 강아지가 보이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며칠, 몇 주에 걸쳐 반복하면서 거리를 아주 천천히 줄여나갑니다. 한 번에 많이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강아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거리를 벌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억지로 가까이 붙이고 적응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안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선 전환 훈련입니다. 다른 강아지를 발견한 순간 보호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집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 이름을 부르고 시선이 돌아오면 즉시 보상합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쌓이면 산책 중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름을 불렀을 때 보호자를 향해 집중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달려들고 나서 개입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강아지가 상대를 발견하고 몸이 굳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귀가 서고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개입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름을 부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간식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달려들고 난 다음에 줄을 세게 당기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강아지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흥분 상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줄을 갑자기 세게 당기는 행동과 큰 소리로 꾸짖는 행동입니다. 줄을 강하게 당기면 강아지는 상대 강아지를 볼 때마다 목에 통증이 온다는 걸 학습합니다. 그러면 상대 강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화됩니다. 소리를 지르면 강아지는 보호자도 흥분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 자체를 더 위험하게 인식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이제 안전사고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줄을 놓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드는 힘에 손이 미끄러지거나 고리가 풀리거나 보호자가 잠깐 방심한 사이, 그 한순간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도에 뛰어드는 것,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무는 것, 강아지끼리 심각한 싸움이 붙는 것, 이런 상황들은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입마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입마개를 씌우는 걸 강아지에게 미안한 일이라고 느끼십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입마개는 처벌이 아닙니다. 강아지와 주변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특히 산책 중 공격 행동이 있거나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달려드는 경향이 있는 강아지라면 입마개 착용을 고려하는 게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핵심은 입마개를 강제로 씌우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스스로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입마개를 바닥에 놓고 강아지가 냄새를 맡게 합니다. 가까이 가면 보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입마개 안쪽에 간식을 넣고 강아지가 스스로 코를 집어넣게 유도합니다. 2단계를 며칠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코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잠깐 고정하고 보상합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강아지가 불안해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면 대부분의 강아지가 입마개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리드줄 관리도 중요합니다. 줄의 길이는 산책 중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줄이 너무 길면 강아지가 상대 강아지에게 닿을 수 있고 줄이 엉키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훈련도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강아지가 앞서 나가려고 할 때 보호자가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강아지가 보호자를 따라오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건 집 주변 조용한 곳에서 매일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줄을 놓쳤을 때를 대비한 훈련도 해두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줄 없이 이름에 반응해서 돌아오는 훈련, 즉 리콜 훈련입니다. 이건 완전히 안전한 공간에서만 연습해야 하고 강아지가 돌아왔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경험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돌아왔더니 혼났다면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고는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과도한 짖음입니다. 강아지가 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낯선 소리, 낯선 사람, 관심을 끌고 싶을 때, 불안할 때, 영역을 지키고 싶을 때,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짖음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짖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관심도 간식도 눈맞춤도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짖으면 달래거나 안아주거나 간식을 주십니다. 이 행동이 짖음을 강화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짖으면 원하는 걸 얻는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반대로 강아지가 짖지 않고 조용한 순간, 그 순간에 보상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상태가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이 쌓이면 강아지는 점점 더 조용한 시간을 늘려나갑니다. 물어뜯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물어뜯는 행동 자체를 막으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강아지에게 씹는 행동은 본능입니다. 막는 게 아니라 대체해야 합니다. 물어뜯으면 안 되는 것 대신 물어뜯어도 되는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가구를 물어뜯기 시작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적절한 장난감이나 간식 토이로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씹기 시작하면 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는 어떤 것을 씹는 게 더 이득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에너지 과잉 문제는 운동량과 직결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강아지는 집안에서 문제 행동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짖고 뛰어다니고 물어뜯고 보호자를 귀찮게 합니다. 이건 나쁜 성격이 아니라 에너지가 갈 곳을 찾는 겁니다. 품종과 나이에 따라 필요한 운동량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활동적인 강아지들은 하루 2번 이상의 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체 운동만큼이나 두뇌 활동도 중요합니다. 노즈워크, 즉 코를 사용해서 먹이를 찾는 활동은 강아지의 정신적 에너지를 크게 소모시킵니다. 먹이를 그냥 그릇에 주는 것보다 간식을 숨겨두고 찾게 하거나 코 작업 장난감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의 전반적인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분리불안은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는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짖고 울고 물건을 망가뜨리고 심한 경우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빠르게 고치려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짧게, 처음에는 몇 초 단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강아지가 보호자가 없어도 괜찮다는 경험을 서서히 쌓는 겁니다. 보호자가 나가고 돌아오는 행동 자체를 평범한 일상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극적으로 인사하고 나가거나 돌아왔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의 이동을 큰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강아지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산책 중 공격성, 짖음, 물어뜯기, 분리불안, 에너지 과잉.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훈련은 효과가 있고 어떤 훈련은 효과가 없을까요? 왜 같은 방법을 써도 어떤 강아지는 빠르게 바뀌고 어떤 강아지는 전혀 변화가 없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억지 통제냐, 선택 유도냐의 차이입니다. 억지 통제는 강아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힘이나 두려움으로 막는 방식입니다. 줄을 세게 당기고 소리를 지르고 신체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강아지가 잠깐 멈추니까요. 하지만 문제 행동의 원인인 불안이나 충동 자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 보호자는 자극적인 상황에서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선택 유도는 다릅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아지가 짖지 않았을 때 보상이 오고 차분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보호자를 바라볼 때 원하는 걸 얻는다면 강아지는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건 본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득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처벌 중심의 훈련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복종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상으로 만들어진 행동은 강아지의 선택이 되어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 훈련이 강아지를 응석바지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은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만 제공됩니다. 아무 행동이나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가 차분하게 있었을 때, 보호자의 신호에 반응했을 때, 기다렸을 때, 그때 보상이 옵니다. 이건 명확한 기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강아지는 규칙이 매일 달라지는 환경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소파에 올라가도 되고 내일은 안 되고, 오늘은 짖어도 그냥 넘어가고 내일은 혼나고,
이런 환경에서 강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의 혼란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호자의 감정 상태도 강아지에게 전달됩니다. 보호자가 긴장하면 강아지도 긴장합니다. 산책 중에 보호자가 또 달려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줄을 꽉 쥐고 있으면 그 긴장이 줄을 타고 강아지에게 전달됩니다. 강아지는 그 신호를 무언가 위험한 게 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훈련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행동 범위 안에 있는 강아지들을 위한 기본 훈련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훈련은 강아지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식사 전에 짧게 기다리는 연습, 문을 열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는 연습. 이 훈련은 강아지에게 충동 조절 능력을 길러줍니다. 처음에는 1초도 안 기다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 반응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반드시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강아지가 딴 곳을 보고 있을 때 이름을 부르고 시선이 돌아오면 즉시 보상합니다. 이 훈련이 충분히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 하나로 강아지의 주의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산책 중 공격성 상황에서도 이 훈련이 핵심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눈 맞춤입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와 눈을 맞추는 순간을 보상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강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자를 기준점으로 삼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신호로 보호자를 바라보는 거죠. 이 세 가지 훈련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긴 시간 훈련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아지의 집중력은 길지 않고 즐거운 경험으로 끝나야 다음에도 기꺼이 참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문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자신이 느끼는 것들, 불안함, 흥분, 두려움, 욕구 불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아주 작은 변화 하나. 짖음이 조금 줄었거나 산책에서 한 번이라도 보호자를 바라봤거나 기다림이 2초 늘었거나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강아지, 완전히 다른 산책이 됩니다. 훈련은 강아지를 통제하는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시작한 보호자와 함께하는 강아지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